안녕하세요. 세종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한 예비부모교실 엄지연 조선사라고 합니다. 저는 청주 미즈맘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태아와 엄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엄마의 영양 공급, 식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엄마의 영양 공급이에요. 왜냐하면 엄마의 영양 공급이 바로 우리 아기한테 직접 해서 넘어가는 영양 공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잘 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많이 여쭤봐요. 산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잘 드시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우리 아빠들이 같이 얘기하세요. 잘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애기들이 작은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아침 드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안 드세요. 그리고 잘 먹는다라고 하는 기준이 한 끼를 먹을 때 많이 먹어요 라는 거를 그냥 잘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엄마의 영양 공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신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철분제 드세요 라는 이야기를 꼭 들으실 거예요. 철분 섭취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임신 5개월부터 이제 아기한테 필요한 철분 공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임신 5개월부터는 철분제를 꼭 드셔야 하는데 철분제를 먹어도 철분 수치가 낮아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철분제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은 가끔 커피도 드시고 계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아무 때나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왕 철분제를 먹는 거 조금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먹는 식사 시간 사이에 공복이 되었을 때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비타민 C랑 같이 흡수를 하게 되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 같은 거랑 드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유나 카페인 같은 것들은 철분 흡수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우유 먹고 철분제를 드시면 흡수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유나 카페인 같은 거는 조금 철분제 복용 시간과 많이 떨어뜨려 주시고 카페인 복용은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철분 섭취량은 30mg 정도가 적당하고요. 다태아인 경우, 쌍둥이인 경우에는 2배 용량을 꼭 복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철분 공급이 부족해지면 빈혈이나 두통, 현기증, 그리고 출산할 때는 기본적인 출혈량이 있어요.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500cc,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500에서 1리터 정도의 출혈량이 있기 때문에 철분 공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간, 살코기 등의 육류, 그리고 미역이나 시금치, 완두콩, 병아리콩, 귀리, 렌틸콩, 아몬드, 두부, 브로콜리 이런 것들에 철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것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채소 같은 것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콩이나 견과류 같은 데에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이런 것도 챙겨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산하고 나서 미역국을 거의 대부분 드시죠. 근데 저는 임신 중에도 미역국을 자주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임신을 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의 효과로 인해서
변비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장이 눌리기 때문에 더더욱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미역국에 건더기를 많이 드시는 것들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철분도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슘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태아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임신 중에 태아가 필요로 하는 칼슘은 하루에 1000m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체의 칼슘량의 2.5%이기 때문에 칼슘제를 따로 복용하지 않고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보충이 가능한 수치이지만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되지 않았을 때 엄마의 칼슘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꼭 칼슘량은 채워서 식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두부, 병아리콩, 귀리, 견과류 이런 견과류 재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치즈, 멸치, 시금치, 우유, 두유에도 들어있으니까 식사 중간중간에 하는 간식 타임이 되었을 때 두유 한 잔, 견과류 한 줌, 우유 한 잔, 두부 반목 이런 식으로 조금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로 중간 간식을 채워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임신 유지 호르몬이 위와 장의 움직임을 느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배가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눌리는 압박으로 변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음식에는 미역, 현미, 귀리, 콩, 배추, 고구마, 사과, 건자두 등이 있고요. 제가 아까도 미역 많이 드시는 거 좋아요. 미역은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산후의 변비를 예방해주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산전에도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미역은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건자두 같은 경우가 변비가 생겼을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건자두 같은 것도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좀 섭취를 늘려주시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살찌는 음식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임신 중기로 갈수록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아기들이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요때 엄마 체중이 한 달에 2kg 이하의 체중 증가가 좋고요. 그래서 총 13에서 15kg가 증가될 수 있어야 되는데 20kg 넘게 증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기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영양분이 굉장히 과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도 생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동물성 지방이나 열량이 높으면서 영양가가 적은 인스턴트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막달에 항상 말씀드려요.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중요한 건 주스, 음료수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당분 섭취량은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많이 벌컥벌컥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당분이 많은 불필요한 음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내지는 게 음료수, 과일 주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과일 주스는 생각보다 설탕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과일 주스 드실 거면 진짜 과일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료수보다는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임신하면 과일 많이 먹어야 돼 라고 생각이 돼서 막 앉은 자리에서 먹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과일 같은 거 드실 때는
한 줌 드시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과일하고 야채를 1대1 비율로 해서 샐러드식으로 드시면은 과일 먹는 양을 조금 더 조절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달에는 꼭 이런 당분이 많은 음식을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임신 중에는 소화기관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요. 막달이 되면 될수록 커진 자궁으로 위와 장이 눌려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 같은 거를 챙겨서 한 번에 식사를 너무 많이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챙겨서 드시고요. 그 사이사이에 3번 정도의 간식 섭취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규칙적인 식사와 지속적인 포도당 공급이 우리 똑똑한 아이를 출산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아기한테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는 저혈당이 나타나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신하신 분들한테 식습관을 하실 때 꼭 말씀드리는 건 공복이 너무 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유 한 잔, 두유 한 잔, 과일 한 줌, 견과류 한 줌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챙겨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GI 지수가 높은 음식보다는 GI 지수가 조금 낮은 음식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GI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식습관을 조절해 주시면 혈당이 적당히 올랐다가 적당히 내려갔다가 다시 적당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GI 지수가 조금 낮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럼 GI 지수를 꼭 모든 음식들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고려하셔야 될 4가지. 첫 번째로는 음식의 고요한 적당한 맛을 드시는 게 단 음식보다 GI 지수가 낮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일 주스보다는 과일 자체를 드시는 게 GI 지수가 훨씬 더 낮고요. 설탕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쿠키 같은 걸 드시는 것보다는 음식 고유의 적당한 맛이 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형태의 통째로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빵이나 떡 같은 것은 원래 형태를 분쇄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찌고 굽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백미, 현미, 원형 그대로 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GI 지수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드시기보다는 껍질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백미보다는 현미가 더 GI 지수가 낮다. 그리고 가공 조리된 음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생 음식이나 간단 조리되어 있는 음식이 GI 지수가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려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